오늘 앞에서 강의했던 설교했던 그 최인기 선교사의 아내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소개는 다카 이주민센터 대표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선교사라는 이름이 별로 저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무게감이 너무 있어서 제가 다른 쪽으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앞에 오전에 했던 강의는요, 그러니까 총론이었다고 하면 우리 다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총론이었다고 하면 이제 오후 세션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각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저희 인원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렇게 다 끼워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들이 몇 가지의 사례를 발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 그대로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드리는 정도 차원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제목을 제가 지속적 만남을 위한 전략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날 때 복음이 그렇게 금방 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예전에도 노방전도 방식도 있고 요즘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어떤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큰 소리를 전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21세기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냥 신앙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특히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각자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더구나 제일 중요한 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 결국 우리는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 결국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해봤던 결과 지속적 만남을 위한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은 결국 한국어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써야 되네. 자, 목차는 대략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차를 정해놔야 스토리가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정해놨고요. 제일 먼저 복지의 복음을 싣고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 내용이 별게 없으면 제목이라도 근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일단 이주민들은 다른 나라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이 땅에 오면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 땅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저희가 했던 것처럼 뭐 교환 교수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생존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눈 뜨고 나가면 뭔가를 사야 되고 그럴 때 뭔가 마련하고 물건을 사야 되고 이런 불안감과 긴장과 이런 상태의 생존의 상태로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적응이 되면 비로소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되면서 언어도 자유로워지고 모든 게 잘 됐을 때 비로소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이주민들이 그런 긴 적응 단계가 필요한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들과 만났을 때 더 그들과의 만남에 가까워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첫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옆에 있는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카에서 주는 복지 시스템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전도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글로 줄줄이 쓰자니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나라 말로 만들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 이제 그때는 사실 이거 사실 저는 지금 보면서 좀 잘 못 만들어내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글로 만들었던 것을 누군가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화 형태의 그림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이 그림을 집어넣고 이걸 들고 나가서 설명하면서 전도했던 일종의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 처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주민들이 이 땅에 오면 뭐가 필요할까? 뭐를 해줄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까지의 관계가 필요하니까 우선은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존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복지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이렇게 그림에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드럼 뭐 교실 같고 음악도 가르쳐 줄 거다. 요리도 할 거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사실 다른 일들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다른 거는 일회적입니다. 병원에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지 병원에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 차 한번 태워주는 것도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들과 계속 만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전도지를 들고 아까 저희 마트에 가서 우리 그 아이마트라는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수산에 거기에 가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걸 주면서 이걸 얘기 설명하고 뭐 얘기하면 아까 말한 이 지금 우리 여기 했던 이거죠. 그래서 1단계 점화를 하는 건데 이건 성공률이 높아요. 한국인이 다가갔다는 것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카 이렇다고 소개하면서 이 그림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그래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러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 이게 굉장히 성공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나지긴 하는데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서 우리랑 가서 차 한잔 마실래? 그래서 잘 정말 꼬셔서 차 한잔 마시는 것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날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얘들을 다시 오게 만들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계속 만나고 얘들도 좋고 우리도 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단계 정화죠. 첫 1단계 갈 때는 전도 현장에서 다카 복지를 소개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 그렇게 할 때 쓰는 용지가 이제 아까 말했던 보여드렸던 그 만화 쪽지였고 그러다가 가끔은 이제 복음 지금 사실 여기에 가지고 계셨던 그 복음 전하는 그 전도지인데 이게 말은 전도지지만 2단계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들과의 1단계, 2단계 정도 온 상태에서 비로소 전도지를 주는 게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밖에 전시한 전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단계에서 2단계를 갈 때 결국 제가 오늘 제목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한국어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2단계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거로는 아무리 뭐라 해도 계속 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주민들의 어떤 삶에 적응하는 단계를 그게 3개로 얘기했는데 그 모든 단계에서 한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정말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또 한국어인 거예요. 어차피 한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한국말이 잘 돼야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겁나지 않고요. 뭐 물건 살아가는 것도 겁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존의 단계든지 생활의 단계든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도구가 한국어일 뿐 아니라 그 낮은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또 한국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들은 한국어가 정말 필요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였고 그리고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한국 교사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다못해 그냥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뭐 이렇게 말 한번 해주는 것만 해도 되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못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단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국 교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언제 네가 한국이 좋아졌니?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면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한번 줬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이름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니? 아이고 너네 와서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배 안 고프냐? 밥 한 그릇 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들이 만나는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낸 데가 공장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외국인이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지금 뭐죠? 쉽게 말 고객이거든요. 우리 다카의 굉장히 큰 고객은 이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귀하고 새로운 고객이 한 명 오면 우리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의 이 이주민은 그냥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이라서 네가 아니면 남이 와도 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오면 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회사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이 없고 야예요. 그런데 누군가 한국인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주민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더구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거는 우리 전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런 일반적인 얘기보다 이제 우리가 한국어가 정말로 점점 필요해지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했을 때도 오다 말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오다 두 번, 한 번 빠지고 한 번 오다 한 번 빠지면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 한 번 오고 한 달쯤 안 오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어가 필요하긴 한데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잠시 자고 쉬는데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거나 그런 친구들 아니면 그냥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공장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모집하기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나라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야 편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오래되고 있다 보면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 중에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 친구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서 애들한테 자기 나라 말을 설명해 주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어디 가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 뒤만 따라다니면 한국말 못해도 그냥 살아낼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뭐 잘 살아보고 싶은 욕구에 있는 적극적인 친구들 아니면 한국 공부도 뭐 잘하면 좋지만 뭐 못해도 그뿐 뭐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한국어를 아예 안 배우고 그냥 자기네 말로 소통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게 이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이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어 교육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확대됐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상태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론 주변에 보면 비자 없이 불법으로 체류한 친구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현재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제 비자를 가져오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대부분 E9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E9 비자라는 것은 비숙련 기능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오죠.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처음에 올 때 거주 기간을 3년을 받고 와요. E9 비자 처음 부를 때 3년의 그 거주 기간을 받고 오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없고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원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년 10개월 있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플러스 1년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이때는 돌아가야 돼요. 자기 나라로. 이제 본고로 돌아갔다가 그 회사가 그대로 나는 너를 고용하겠다라는 허락이 있으면 한 3개월 정도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E9 비자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대략 이제 대충 말하면 한 10년쯤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년 정도 체류하고 나면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벌던 돈의 금액과 자기 나라에서의 임금을 생각해 보면 돌아가기 싫은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됐을 때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도 조금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고용주가 이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기능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서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꽤 괜찮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여서 똑같은 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불법 치료자가 양산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뀐 게 아까 누구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민총이라는 걸 신설해 보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들을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많이 바꿔줘야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E9 비자로 왔다가 그 다음 바뀌는 비자가 E7 비자입니다. E7에도 뒤에 여러 가지 붙는데 그 중에서 E7-4라고 하는 비자가 요 E9 비자 갖고 왔던 친구들이 10년 정도 이렇게 5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그 기능이 숙련해진다. 그래서 숙련 기능 인력이라는 의미로 E7-4로 바꿔주거든요. 자, 그렇게 바꾸는 게 한 10%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점수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내 나이는 몇 살이에요. 뭐 이렇게 쭉 점수를 내가지고 점수 높은 순으로 상대평가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E7 비자는 할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했지만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은 정말로 일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겠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20, 30대에 결혼 막 하고 그냥 혼자 와 있는 친구, 애 하나 낳고 와 있는 친구들 많은데 그 부부를 영원히 잠깐 떼어놓고 살 수 없잖아요. 10년 같으면 버티겠는데 영원히 계속해서 있게 되면 안 되니까 가족이 올 수 있어. E7 비자로 바꾸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확대하면서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기능은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한국어가 필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E7-4 비자로 바꿀 때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2급 이상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있고 싶어도 한국어 등급을 받지 못하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한국어 배워야 되네. 특히 돌아갈 날짜 가까운 친구들은 너무 급한 거죠. 빨리 한국어 공부해서 자격증 얻어서 내가 비자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어 열풍이 더 강력하게 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 맞춘 친구가 없어 지금은 한시적으로 한국어 없어도 비자를 바꿔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밀양시도 해당이 되고 거창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인구 감소 지역에만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하는 F2R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구나 훨씬 더 많은 한국어 능력이 더 높은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점점 한국어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 친구들이 제발로 걸어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자 전환에 이제 한국어 능력 필수 요소로 지정이 됐고, 이제 그럴 때 사실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거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EPS 토픽이라고 하는 시험을 쳐서 그 점수대로 한국에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지 않으면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친구들 중에 제일 한국말 잘하는 친구가 네팔 친구들이에요. 그건 물론 이제 한국어와 네팔어가 순위 같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떠듬떠듬이나마 너희 나라 말 한국말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와서 이제 비자를 전환할 때 E7 비자를 할 때는 토픽 2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했거나 사전평가 3단계 배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F2R로 바꿀 때는 토픽 3급 이상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4급 이상. 자, 토픽 3급 이상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최근,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이거 만들 때까지는 결정이 안 났었는데 E7-4R이라는 비자가 또 생겼습니다. E7-4랑 똑같은 비자인데 그 중에 R이 하나 붙어 있는 건 다 인구 감소 지역에만 해당되는 그래서 그런 비자가 또 하나 생겼고 이제 그러면서 점차 이 친구들이 장기 체류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들이 오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데리고 오거나 여기서 출산하거나 그러면서 2세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되는 비율만큼 외국인이 채워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의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낳은 출산한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플러스 이주민들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사실 저는 아까 뭐 이야기 최성교사 얘기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굉장히 후한 사람, 난 아주 박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질주하는 자동차가 엄청 위험한 거 아시죠? 가끔씩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는데 아까는 뭐 다 공짜 해놓고 이제 와서 공짜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그거 엄청 싫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학교 가고 주말에만 사실 이게 약간 파트타임으로 잠시라도 도와줬기 때문에 항상 뭐 내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발 딱 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학교라는 이유를 대는 순간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만나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편했는데 제가 작년 2월 28일부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이제 발 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빼면 이제 핑계가 되는 거죠. 요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란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것이 우리들은 선교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렇지만 국가는 정책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도 이들을 뭔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뭔가를 정책을 내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까 그 전 군수님은 가셨습니까? 계셔야겠는데 그래 거창에 필요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관공서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공서랑 일을 할 때 교회 이름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종교 편향적이다. 왜 교회 기독교만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약간은 뭐 거죽이라도 약간 이렇게 그 교회 냄새가 좀 안 나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다카 이주민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라도 월급 받는 거 아닌 비영리 단체는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카 이주민센터 대표가 되어서 6월달에 설립을 했어요.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랬는데 만들자마자 사실 불과 몇 달 안 된 10월쯤에 밀양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위탁을 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다 위탁을 줄까를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저기 우리 계시는 이준하 장로님을 통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찾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찾은 게 아니라 찾겨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그냥 불러왔습니다. 사람들 보통 시에서 무슨 사업할 때 돈을 좀 받으려고 하면 이제 신청해야 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겨졌고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2024년부터 돈은 정말 몇 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되나? 1,1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일단 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2배 예산이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할 건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했냐면 우리가 늘 아이마트에 가서 전도지 주고 걔들 전화번호 따고 이랬잖아요. 이 일을 밀양시가 대신해 준 겁니다. 제 발로 오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그 공장에다가 여기서 한국어 교육하니까 당신들 회사에 있는 직원들 한국어 교육하러 보내세요라고 공문을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연락이 오고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요새 우리 아이마트 전화를 안 나갑니다. 오는 애들 관리만 해도 사실은 벅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할 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1차 점화를 그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담당자들도 이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하고 오히려 물으러 와요. 전화가 와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밀양시 혹은 우리가 하남읍에 속하거든요. 하남읍 그런 곳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 이주민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공문용은 바로 저희한테 오고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혹시나 이 고창도 이런 일이 있으실 때 혹시 공직에 계신 분이 있거나 있으시면 주변에 잘 활용을 하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물론 돈도 중요해요. 우리 남편은 제가 이거 서류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고 돈 받지 말라는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돈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가져올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럼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이 되니까요. 적어도 무료 봉사했던 강사님들한테 이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정말 간식비 제공해주고 책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쉽게 되고요. 이번에 친구 하나가 F12 비자 갖고 있던 친구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걸 비자를 다시 갱신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둘이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다카에서 왔다는 말을 한마디에 담당자가 다카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호적으로 다 일을 진행해 줬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발로 오는 거죠. 물론 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이 예배로 연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가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었는데 선교하는 거 아시라고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가두리 양식장에 끌어 모아주는 역할을 내가 하니까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3분이요? 큰일 났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한점은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한국 교사 자격증 있는 강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봉사활동할 때는 아무나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격증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수준별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준 나누기가 적절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오긴 오는데, 이제 출결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니까, 오다 말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또 하나 된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된 건데 이거는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필요해요. 법적으로 자기가 다음 단계 비자를 낼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데 그래서 이걸 듣기 위해서 김해, 양산, 부산으로 다닙니다. 이 수산이라는 시골 동네 거길 가려면 자동차가 없으면 2시간 걸려서 가고 2시간 걸려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녀요. 그 정도로 필요한 건데 저희가 밀양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뭐 알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회통합 이제 이 운영기관은 3년에 한 번씩 보통 지정해 주는데 저희가 이걸 지정을 받았습니다. 운영기관으로. 그래서 그 밀양시 교육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마이크도 끄셨나? 이게 배터리가 다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한테 있는 모든 시설을 잘 엄청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서 했고 지금 드디어 3단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 사실 근데 이렇게 되어간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거였구나. 우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라고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고 싫다고만 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실제적인 일을 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도 얻었거든요. 혹시나 비자가 필요하시거나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